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한준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수학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정말 재밌게 하시네요. 오늘은 학원 가는 날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 좀 저도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설명회가 항상 이제 매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은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좀 올해는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학교고 시험이니까 영어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많이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요. 상문고 영어가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상문고 영어가 좀 되게 특징이 다양하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럼 그 특징을 알고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는 게 좋은지 그 두 가지만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서 앉아서 이제 듣기도 하고 설명회 매년 진행하다 보니까 막 PPT 봤다가 저 봤다가 자료 봤다가 하는 게 조금 정신없는 것 같아서 저만 보시면 됩니다. PPT를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았고요. 그냥 저만 보면서 편하게 그냥 뭐 카페에서 듣듯이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필기하실 건 전혀 없으시고요. 대신에 제가 배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그 배부 자료는 상문고 내신 영어의 특징이 뭔지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놨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 보면은 좋은 자료로 제가 목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뭐 이렇게 설명회 끝나고 한번 찬찬히 보셔도 되지만 오늘 나 설명회 갔다 왔는데 상문고 영어 이렇게 나온다더라 한번 참고해봐 라고 학생한테 주시면 좋고요. 한 10쪽 조금 넘기 때문에 뭐 한 10분이면 읽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상문고 영어가 그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꽤 많아요. 실제로 1등급 컷도 좀 낮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뭔지 어떤 점이 어려운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상문고 영어 이제 4월 달에 시험 보는데 4월 달에 성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기는 게 어디 있을까요? 아까 분명히 쓰셨었는데 여기 있네요. 네. 바로 앞에 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상문고에 공부에 진심인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왜 그만큼 성적이 안 오르지? 왜 내가 한 만큼 안 따라오는 걸까? 뭐 이런 느낌을 저도 뭐 가졌던 거 하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는 상문고 시험이 좀 색깔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고 그 방향대로 준비하지 않았을 때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상문고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된다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상문고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면 준비한 만큼 성적이 충분히 따라오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30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기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하기만 해도 점수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점수를 가르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문고 시험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를 시중교재를 써요. 아까 뭐 수학 그 설명회도 들어보니까 시중교재를 썼던 것 같은데 영어는 지금 거의 한 10년째 학교에서 제작한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교재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고요. 나름대로 고난도 문제들을 좀 추렸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의 난이도가 약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거의 부교재에서만 한 70% 정도 출제가 되니까 부교재라는 학습 자료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영어 시험이
외우면은 다 맞히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중학교 시험 때 보면은. 근데 상문고 영어 시험은 다 외워도 틀리는 식으로 문제를 좀 냅니다. 그게 어법이랑 영작에서 그대로 안 내고 좀 변형을 해서 내서 좀 어법 실력과 영작 실력이 진짜로 있지 않는 이상 틀리게끔 내요. 그래서 변형해서 낸다. 그래서 암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점수를 가르는 영역이라 그러면은 어법과 영작인데요. 일단 배점도 높고 웬만해서는 맞히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대략적인 이야기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좀 희망적인 말씀부터 드리면은 그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법을 예로 들어보면은 처음에 배우는 막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능동수동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쉬운 유형이잖아요. 반면에 뭐 복합 관계사 말만 들어도 좀 어렵죠. 생각하기 싫어지고 이런 건 좀 어려운 유형이라 그랬을 때 상문고 어법은 어려운 걸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기는 힘들지만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영어를 엄청 잘하지 않으면은 맞출 수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쉬운 문제인데 많이 틀려요.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려운 유형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상문고의 영어 유형이 어떤지를 조금 이해하시고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은 확실히 그 시간 대비 성적이 좀 잘 나오게 되고요. 제가 아까 구조를 이해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구조를 그냥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개수 고르기 문제로 돼요. 개수 고르기 문제는 보통 다른 어느 학교에서도 잘 안 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두 개 안다고 맞출 수 있지가 않고 전부 다 알아야 개수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유형이고 모두 고르기 유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 2, 3, 4, 5번 문항을 주고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근데 보통은 틀린 게 두 개니까 두 개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내요. 근데 상문고에서는 개수를 정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두 개일 때도 있었고 세 개일 때도 있었고 네 개일 때도 있었어요. 모두 고르는 게.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어법에서 나오고 어휘에서 나오는데 대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가 있는 유형이다. 구조가 이런 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작이라는 게 영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영작이 있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영작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영작이 당연히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영작은 한국어가 있잖아요. 해석이. 그리고 시험 지문에 있는 거니까 암기한 거 쓰면은 거의 맞추거든요. 그런데 지문을 주고 지문을 영어로 요약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은 외운 거를 활용할 수는 없고요. 진짜 영작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영작 실력이라는 거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영작 실력만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영어로 글로 쓸 수 있는 능력. 이게 조금 필요하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 난이도는 엄청나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문고에서 지금 한 10년째 내고 있는 고정 유형인데 상문고 단어장이 있습니다. 단어장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는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작년 단어장 기준으로 하면은 한 번 시험 볼 때 한 400개 단어 정도 외우면 됩니다. 근데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문제를 이렇게 내요. 단어랑 뜻이랑 줍니다. 단어랑 뜻이랑 주는데 그 쌍을 10개를 줘요. 그리고 개수 고르기로 내는 겁니다. 단어와 단어의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10개 단어 중에서 만약에 내가 9개를 알고 있는데 한 단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개수를 맞히기 힘들겠죠? 그래서 한 개만 몰라도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표현하면 100%를 알고 있으면은 맞추는 거고요, 당연히. 내가 90%를 알고 있어도 틀리고 0% 알고 있어도 틀려요. 그래서 조금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런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개수 고르는 유형이. 그래서 그 개수 고르는 유형에 대해서만큼은 100%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점수가 안 따라오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문제 예시니까 이거 뭐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문제 풀 그 지문은 제가 배부 자료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학생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시면은 보셔도 되고요. 10개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내는 겁니다. 뭐 컨테인의 뭐 뜻이 억제하다, 리파인의 미묘한 이런 뜻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한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 단어장에 보면은 한 가지 뜻이 있는 것보다는 막 한 5가지 뜻 되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다이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가 2번째, 3번째, 5번째 뜻도 나와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하실 때 첫 번째 단어만 외우면은 좀 틀릴 수가 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완벽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야지 여기서 점수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수 고르기가 단어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영영풀이 개수 고르기 문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주고 이 지문 안에서 영영풀이를 8개를 줘요. 영영풀이 8개를 주고 영영풀이에 있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근데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영영풀이를 보고 그 영어 단어를 떠올리는 연습이 좀 돼 있지 않은 친구들은 맞추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영어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영영풀이 보고 단어가 잘 떠오르니까 맞추고요. 다른 친구들은 포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이게 3.5점짜리 유형인데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유형이고요. 영영풀이. 근데 이거는 연습을 조금 해보면은 근데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은 어려운데 그 안에서 내가 갖춰야 되는 실력의 수준이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을 좀 많이 연습해 보면은 좀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영영풀이 보면서 단어를 떠올리는 연습 이거 하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어법 모두 고르기 문제가 있는데요. 그 어법 문제가 수능에서는 단어를 딱 밑줄을 친 다음에 이 단어가 어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근데 상문고에서는 단어의 밑줄을 안 치고 그냥 문장 전체를 주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문 그대로 내질 않아요. 변형된 문장을 내기 때문에 그 변형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암기해서 다 맞추기가 힘들고요. 진짜 어법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수일치라든지 능수라든지 영어의 굉장히 기초적인 어법들 있잖아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좀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거보다 더 깁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랐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서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근데 보시면은 뭐 이거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게 위치가 지금 어법적으로 틀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갖춰야 될 제가 방향성을 좀 안내를 드리면은 문장에서 어법적인 판단을 하려면 2가지가 꼭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한 문장 안에 단어가 많잖아요. 한 20개 정도 될 거거든요. 20개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봐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개 단어가 있다면 어법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라는 거는 접속사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는 그 단어거든요. 접속사 중에 위치는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문장 단위에서 어떤 단어를 봐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쉬워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위치란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미리 돼 있으면 편한데 3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접속사를 보고서. 이건 그냥 뭐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요. 접속사를 보면서는
접속사 종류가 제대로 됐는지, 뭐 위치가 들어가는지 where가 들어가는지 그런 거 생각해야 되고요. 접속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닌지, 위치가 아니라 it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접속사 말고 전치사 써야 되는 거 아닌지, 그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어법이 이 문장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어떤 단어를 봐야 될지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단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상문고에서 내는 어법이 똑같은 걸 매년 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하면은 어려운 유형이지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장의 단어는 많은데 전부 다 보다 보면은 한 문제를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봐야 할 단어가 있으니까 이 봐야 할 단어가 뭔지 좀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단어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서 답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대비하면은 방향성이 맞는 방향성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법 원리, 뭐 예를 들어서 수일치 원리를 모르는 학생은 아마 없겠죠. 근데 저런 문장 유형의 모두 고르기 문제를 안 풀어본 학생의 경우에 많이 틀릴 겁니다. 실제로 그 상문고 2학년 시험이 거의 안 틀리거든요. 학생들이 어법을 1학년 때 많이 연습을 해서. 근데 2학년 시험 때 뭐 어법이 5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중에 4문제가 수일치 문제였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다 맞힐 것 같잖아요. 수일치가 쉬우니까 주어랑 동사 수 확인하면 되니까 쉬울 것 같은데 예상 외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좀 필요하다. 어디를 보고 어떤 판단해야 되는지. 요약문 영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바꾸는 시험이 아니라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이런 시험을 봐서 영작 실력이 좀 필요하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지문을 주고 이렇게 단어를 줘요. 단어를 준 다음에 여기 빈칸 뚫어놓고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맞춰봐라. 요약문을 영작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럼 이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약문 영작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죠. 근데 이것도 좀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구조의 영작을 물어보진 않아요. 요약문 같은 경우에.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전명구 요 정도. 그러니까 되게 조금만 연습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의 영작을 요약문 영작으로 내요. 예를 들어서 막 복잡한 구조를 가진 영작을 내지 않고요. 근데 이런 연습이 필요하기는 하다. 이걸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문 영작하기 때 필요한 거는 그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니까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요약을 내 머릿속에서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보통 이 두 가지는 내신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지문이라서 두 가지는 시험 보기 전에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작 실력이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다. 개학하기 전까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암기 영작으로는 해결이 좀 안 되고요. 요약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영어로 구현하는 영작. 이게 좀 학교 내신 대비로 필요한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다 보면은 그리고 모두 고르기, 개수 고르기 이런 문제 특징이 뭐냐면요. 완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문제라 그러면은 모두 고르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답이 3번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모두 고르라고 하니까 내가 2개를 정답으로 골랐는데 혹시 3개가 아닐까? 내가 발견 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확신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겪는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30문제를 이제 50분 동안 푸는 거니까 한 문제당 2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2분보다 더 걸리거든요. 영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래서 시간 압박을 좀 느낍니다. 근데 확신이 안 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력보다 시험장에서 시간 압박이랑 확신이 안 서가지고 점수가 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요 확신을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확실히 맞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진짜 어법과 영작 실력이 좀 좋아야 되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문고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의 진심이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영어 실력을 진짜로 높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있는 내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이 유형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학교별 이제 시험 안내는 좀 드렸고요. 이런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기별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3월 개학 전에는 뭘 하시면 좋냐면요. 기초를 넓혀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어휘에 대해서는 상문고 단어장이 작년 단어장이 있으니까요. 작년 단어장 1학기 범위가 한 800개 정도 되거든요. 단어가. 그럼 뭐 지금 한 4주 남았으니까 한 주에 200개씩 해서 작년 단어장 800개 단어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단어 의미를 좀 파악해 보시는 거를. 그리고 어법이랑 영작은요. 시중 교재로 준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상문고 유형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상문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3월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내가 아까 설명드린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봐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단어 보고 어떤 문법 유형을 물어보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하고 그거 좀 강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월 전에는요. 그 3월에 개학하고 나서는 제가 수업 때 상문고 유형으로 문제를 자꾸 줄 거예요. 그럼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개수 고르기가 약하네. 나는 영작이 약하네. 그게 처음에 발견이 될 거예요. 그럼 발견된 거를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무작정 많은 시간,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상문고 문제 맞출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걸 지금 해야 되는지 방향을 좀 정해서 준비하는 게 좋고요. 개학하고 나서는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설명회 끝나고 나서 선행은 뭐 하시면 뭘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제일 좋은 거는 상문고 유형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상문고 단어장 좀 외워보고 그 정도가 하시는 게 좋고요. 단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학습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뜻도 나오니까. 그리고 예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 단어인지를 예문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계약하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 전에 하실 필요 없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기는 한데 문법은 아까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상문고 영어가 점수 받기가 꽤 힘들기는 해요. 문제 유형이 어려워서. 근데 저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지켜본 결론은 영어 잘하고 못하고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의 역할이 학생이 열심히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도록 방향을 잘 알려주고 그 내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게끔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만 잘 잡아주고 준비 방식이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 노려볼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설명회 끝나면서 좀 내가 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준비 어떻게 하면은 될지에 대한 확신이 조금이라도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고 말로만 말씀드리고 뭐 자료를 하나도 안 드렸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준비하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부 자료 맨 마지막 쪽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안 보셔도 되시고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요. 배치고사 2월 중순에 보는 거에 대한 배치고사 학습 준비 자료 그리고 상문고 작년 단어장 800개 정도 외우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년 단어장 800개 1학기 분량 그리고 상문고 어법 영작 기출 문제 풀어보면 좋다 그랬잖아요. 어법 영작 기출 문제랑 그리고 정답지에다가 제가 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어법에 대해서 이 단어를 보고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해설이 들어간 정답지. 그리고 상문고 그 선배들 중에 영어를 거의 항상 100점 맞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서울대 의대에 간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인터뷰를 했어요. 한 2년 전에 후배들을 위해서 상문고 영어 안내하는 좀 인터뷰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 선배가 인터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자료를 좀 준비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준비해놔가지고 그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께 요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은 뭐 연락 주시면은 되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저한테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